사랑하고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수, 우리 국민 여러분이 헌법재판소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을 마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헌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왜 안 하는지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재는 지금까지 5가지 쟁점을 다뤄왔습니다. 첫째, 비상계엄의 적법성. 저 무도한 한독수도 인정했습니다. 12월 3일 국무회의는 없었다. 비상계엄의 요건도 되지 않습니다. 12월 3일 이 대한민국에 전시가 있었습니까? 사변이 있었습니까? 준비상사태가 있었습니까? 오로지 있었던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목이 절요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특검법은 한 번만 더 국회에서 제어기를 쓰면 통과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두 번째, 포고령의 적법성. 대한민국 헌법은, 계엄법은 아무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도 국회의 정당 활동을, 정치적 활동을 막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포고령 1호를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위헌 아닙니까? 세 번째, 군대와 경찰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요.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라! 문을 부숴라! 도끼라도 부숴라! 곽정근 특정사령관이 절규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끄집어내라는 걸 정령 인정 못하는 것입니까? 거짓말로 군인을 2번 죽이지 마라! 그런 비겁한 대통령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번째, 군을 선관위를 침탈했습니다. 윤석열은 헌재에서 자백했습니다. 자기가 보냈다고. 다섯 번째,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위헌이 아닌 게 있습니까? 다 위헌이지요. 그런데 왜 헌재는 결정을 못합니까? 헌법재판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용을 걱정하십니까? 인용을 하면 윤석열의 일당과 저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 조무래기들이 반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잣잔 속의 태풍 아닙니까? 조기 대선이 시작하면 우리 국민들은 새 시대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새 정부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2월 4일 새벽 저 괴물 윤석열은 재계엄을 하려고 했습니다. 군을 철수시키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그런 자가 헌재로부터 계엄을 해도 된다, 이런 판단을 받는다면 제2, 제3의 계엄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윤석열이 체포된 뒤에 경호관들을 만나서 권총을 어디다 쓰느냐, 나에게 권총이 있으면 이재명을 쏘고 나도 쏘겠다, 저런 영부인 본 적 있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면 장담컨대 김건희가 권총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권총을 휘두르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망하고 외교가 망하고 대한민국은 망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죽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도 윤석열이 기각되고 각하돼야 되겠습니까? 왜 헌재는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이 참여한 사실을 외면하라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자고 우면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만이 이 대한민국의 일상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 국민들이 쟁취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이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 행사는 우리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에게 호소합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촉구합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당신들이 갖고 태어난 선부적 권한이 아닌 우리 국민들이 맡긴 일시적 권한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헌법 제1조 1항과 제1조 2항을 읊조리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명확한 조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구호를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감사합니다.